안녕하십니까. 제14회 2016년도 사회복사 1급 기출문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제2강 강의를 시작합니다. 2강 강의는 14번에서 마지막 25번 문제까지 12문제입니다. 바로 1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4번 문제는 에릭슨과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 연결로 옳은 것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에릭슨은 인간의 발달 단계를 8단계로, 프로이트, 지그먼트 프로이트는 5단계로 제시했습니다. 자, 여기 연결로 옳은 것은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에릭슨의 1단계부터 5단계와 프로이드의 1단계부터 5단계가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형태를 보면 앞에 보면 발달과학하고 심리사회적 위기에 에릭슨 것이 깔렸고 오른쪽을 보니까 프로이드의 구강기에서부터 생식기까지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적어보면 신불, 자수, 주죄, 근열, 그 다음 정체감 형성, 정체성 형성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역할 혼란 또는 정체감 혼란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아시겠죠?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신뢰감 대 불신감, 자율성 대 수치심, 주도성 대 죄의식, 근면성 대 열등감, 정체감 형성 대 역할 혼란입니다. 자, 끝났습니다. 궁, 구, 항, 남, 잠, 생 이렇게 하면 프로이드의 5단계가 쭉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볼까요? 근면성 대 열등감 보시면 아시겠지만 4단계입니다. 구강기가 틀리겠죠. 자, 그 다음에 친밀감과 고립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도성 대 죄의식 3단계죠. 남근기, 생식기라 했으니 틀렸습니다. 2번도 틀렸고요. 자율성 대 수치심과 수치와 의심, 자수가 있습니다. 항문기 연결되나요? 네, 연결됩니다. 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 여기네요. 남근기입니까? 아닙니다. 생식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14번 문제는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14번 문제 해결했고요. 1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5번 문제는 아동기 7세에서 12세 이것을 우리가 학령기라고도 합니다. 아동기의 발달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바로 앞에서 나왔었죠. 결정적 시기는 청소년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치가 영구치로 바뀌는 시기는 대개 6세에서 12세 초등학교 시기 때 많이 바뀝니다. 맞고요. 보존 개념을 획득할 수 있나요? 네, 구체적 조작기. 학교 다니는 시기를 피아제는 구체적 조작기라 했고 보존 개념이 획득되는 시기라 했습니다. 그러니 맞습니다. 자, 그 다음 가설 연역적 추리 및 조합적 사고를 할 수 있다. 피아제 이론을 모르면 이거 풀기 힘듭니다. 가설 연역적 추리라든지 조합적 사고는 형식적 조작기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형식적 조작기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청소년기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 있는 디귿을 청소년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디귿에 동그라미 치면 헷갈리시니까 이 디귿은 청소년기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속성에 따라 대상을 배열하는 서열화가 가능하다. 서열화라는 것이 획득되는 시기도 구체적 조작기라고 피아제는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 조작기는 바로 아동기와 연관성이 있으니 리을지문 맞습니다. 자, 정리하면 니은과 리을이 옳은 내용이어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기억과 디귿은 청소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됐습니다. 15번 문제 해결했고요. 16번 문제 들어갑니다. 인간의 발달 단계를 보고 있습니다. 16번 문제 중년기의 발달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성격이 성숙해지고 중년기 때 성격의 성숙함이 있지요. 성정체성이 확립된다. 성정체성, 자아정체성의 확립은 청소년기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1번 지문은 뒷부분 성정체성, 자아정체성의 확립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소년기이니 1번 지문이 잘못되었습니다. 2번 들어갑니다. 삶의 경험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까? 중년기 맞습니다.
노화가 점차 진행되며 신체적 능력과 건강이 약해지는 시점이 중년기입니다.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서 말하면 생산성 대 침체성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호르몬의 변화로 성적 호르몬이 되겠죠. 성적 능력이 저하됩니다. 빈둥지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은 자녀들의 독립으로 빈둥지 가족이 되죠. 중년기 때요. 빈둥지 가족이 되면 그때 나타나는 증후군이 바로 빈둥지 증후군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했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17번 문제 들어갑니다. 17번 문제는 태아기의 문제인데요. 예전에 나왔던 문제와 거의 흡사합니다. 태아기의 유전적 요인에 의한 발달장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혈우병,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다운 증후군, 페닐케토노증. 예전에 나왔던 지문 5개입니다. 혈우병은 X염색체의 열성 유전자에 기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X염색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2번입니다. 터너 증후군은 X염색체를 하나만 가진 여성에게 나타난다. 여성은 터너 증후군이다. 여성의 염색체는 XX인데 하나만 있는 거예요. 맞고요. 그 다음에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반대로 남성에게 있는 겁니다. X염색체를 더 많이 가진 남성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남성의 염색체는 XY인데 여기에 X가 붙는 겁니다. 그게 바로 클라인펠터 증후군입니다. 다운 증후군은 23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 염색체의 수가 47개이다. 23번이 아니라 21번 염색체입니다.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서 인간의 정상 염색체 수는 46개인데 거기에 하나가 더 있으니 47개는 맞습니다. 자, 페닐케토노증은 아미노산, 그 뭐죠? 단백질이죠. 단백질 분해 효소라고 해요. 단백질 분해 효소가 결핍된 열성 유전자에 기인한다. 예전에 이게 지방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그게 답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러한 아미노산을 분해하는 효소 페닐알라닌이라 하는데 그 단백질 분해 요소에 문제가 생겨서 결핍되어서 나타난 열성 유전자에 기인하는 것이 페닐케토노증이라고 정리되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자,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17번 문제는 예전에 출제되었던 문제, 9회로 기억되는데요. 9회에 나왔던 그 문제를 약간 변형해서 수정해서 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17번의 답은 4번이 답입니다. 이제 18번 문제 들어갑니다. 18번 문제는 큐블러 로스. 이거 예전에 나왔던 문제 아닙니까?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심리적 변화 과정, 암기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렸죠. 부분타 우수입니다. 부분타 우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렇게 해서 2번으로 답을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부분타 우수의 이 타가 바로 협상과도 동의어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죠. 18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으로 1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청년기 20세에서 34세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발달 단계 문제에서 청년기 문제가 잘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신체적 기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 맞습니다. 청소년기 아니에요. 신체 기능이요.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는 청년기라고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요 발달 과업으로는 진로, 직업 선택, 혼인 준비 이런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과 직업 선택이 되겠습니다. 네, 맞고요. 세 번째, 발달 과업에서 신체적인 요소보다는요, 사회문화적인 요소를 더욱더 중요시합니까? 네, 맞습니다. 청년기 때는 신체적인 부분보다는 사회문화, 즉 환경적 요소를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동기 이후래요. 인생의 과도기랍니다. 신체 성적 성숙이 빠르게 진행된답니다. 언제입니까? 청소년기죠. 이게 바로 청소년기 제2성장급등기를 말하는 겁니다. 제2성장급등기의 청소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서 친밀감과 고립감. 친밀감과 고립감은 바로 청년기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5번 질문 맞습니다.
19번의 답은 4번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쉬운 문제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20번 문제 들어갑니다. 20번 문제는 여러분 해설에도 있다시피 유아기 3에서 6세, 우리가 이것을 발달 단계상 3단계라고 합니다. 발달 특성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이전에 시험 문제에서도 유아기 3세에서 6세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이거는 3단계로 놓고 푸셔야 됩니다. 가답안을 발표하고 최종 답안을 발표할 때 답을 1번으로 발표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저는 이 문제의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답 없음입니다. 1번에 주요 발달 과업 중에 하나는 배변 훈련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배변 훈련은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쭉 숫자로 말하는 단계에서 본다면 2단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발달 과업 중에 하나가 배변 훈련이다. 이것은 2단계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2단계를 우리는 걸음마기라고 합니다. 걸음마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2단계의 나이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생후 18개월에서 36개월인 3세까지로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2단계인 걸음마기라고 합니다. 또는 어떤 학자는 이것을 유아기라고 보기도 합니다. 유아기라고 보기도 해요. 2단계를.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는 여기 있는 숫자를 보고 푸는 거예요. 3에서 6세 하면 3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생후 18개월에서 3세, 36개월까지가 바로 배변 훈련과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피아제의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된다. 틀렸죠. 왜? 이것은 아동기에 해당되잖아요. 학교 들어가는 시기니까. 콜버그의 인습적 수준의 도덕성 발달 단계이다. 우리가 보통 콜버그의 전인습이 있고 인습이 있습니다. 전인습, 인습, 그 다음에 후인습이 있죠. 이렇게 해서 수준이 3가지입니다. 여기 전인습하고 인습의 구분한 나이는 9살입니다. 인습적 수준의 도덕성 발달은 9살 이후가 되는 거예요. 9세 이후가 되는 거예요. 9세 이후면 학령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학령기를 우리가 보통 12세까지 말하니까 학령기 또는 청소년기 이런 시기가 바로 인습적 수준의 도덕성 발달 단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문제를 3에서 6세를 보고 있습니다.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서 신뢰감 대 불신감, 신불은 영아기입니다. 영아기는 1단계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물알론적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난답니다.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한답니다. 이것은 언제입니까? 네, 전조작기 때 물알론적 사고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구체적 조작기가 되는 겁니다. 구체적 조작기인 아동기가 5번 지문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모든 지문 다 유아기에 해당되는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정답 없음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의 정답은 없습니다. 21번 문제 들어갑니다. 21번 문제 인생 주기별 발달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패턴의 문제도 예전에 출제된 패턴입니다.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노년기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영아기에는 거식증이 이거 섭식장애 중에 하나죠. 음식을 거부하는 겁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섭식장애는 학령기 후반에서부터 청소년기에 나타납니다. 보통 청소년기 때 많이 등장하는 게 섭식장애라고 배우셨죠? 영아기는 아니에요. 영아기는 아닙니다. 영아기는 1성장 급등기입니다. 잘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1번 탈락입니다. 자, 유아기 제가 3단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죄가 나온 거예요. 주죄.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기에는 자기 중심성이 완화되고 역할 수용이 가능하다. 아동기에는 자기 중심성이 완화된대요. 그렇죠. 왜? 전조작기를 벗어났잖아요. 전조작기를 벗어났으니까 아동기는 자기 중심성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역할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역할 수용을 우리가 사회적 관점 수용이라고 해요.
사회적 관점 수용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고려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여기에 생각하시면 되고요. 청소년기에는 상상의 청중이나 개인적 우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바로 자기중심성,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자기중심성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나친 자의식이라고 하죠. 지나친 자의식으로 인해서 상상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가 청소년기 때 나타나는 겁니다. 노년기에는 자아통합의 시기입니다. 사회관계망의 축소로 사회적 역할이 감소하는 겁니다.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 이런 것들이 바로 은퇴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역할이 감소되는 겁니다. 자아통합은 에릭슨이 말한 거고요. 자, 정리됐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21번 문제 잘 알아놓으세요. 왜냐하면 이런 패턴의 문제가 잘 한 문제씩 꼭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정리됐고요. 22번 문제 들어갑니다. 22번 문제는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청소년기는 우리가 보통 티네이저라고 해서 13세에서 19세로 보는데 어떤 학자들은 대학생까지 청소년 후기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13세에서 23세, 22세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청소년기를 생각해 보세요. 극단적인 정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질풍, 노도. 그 다음에 성적 성숙과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 맞습니다.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것 맞습니다. 힘과 기술이 향상되지만 신체적 성장 속도는 둔화된다. 여기가 틀렸죠. 신체적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제2성장 급등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힘과 기술이 향상되는 것은 맞겠죠. 그 다음에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괴리,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갈등과 고민이 많은 시기가 청소년기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상적인 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자아, 여기에서 간격, 괴리가 생겨서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22번 해결했고요. 2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3번 문제는 영아기 1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옳은 것을 찾아라 했죠. 애착관계 대상 영속성의 확립, 이 확립 대신에 형성, 이해,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애착관계 영아기의 발달 과합입니다. 대상 영속성이 확립되는 거 맞습니다. 모로 반사나 바빈스키 반사, 모로 반사는 경악 반사, 움츠림 반사고요. 바빈스키 반사는 발바닥을 자극했을 때 펴는, 부채살 모양처럼 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빈스키 리플렉스라고 합니다. 바빈스키 반사 등의 반사 행동이 나타나는 시기 맞습니다. 피아제의 감각 운동 단계 1단계가 감각 운동기잖아요. 맞습니다. 영아기와 연령이 같습니다. 목적 지향적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이제 영아기 때 목적 지향적인 행동을 한다. 자기 중심적인 목적 지향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맞고요. 서열화, 분류화, 서열화, 분류화, 분류화를 유목화라고 나오죠. 분류하는 능력, 획득되는 시기는 구체적 조작기가 됩니다. 구체적 조작기는 학령기, 즉 아동기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리을 지문은 탈락입니다. 1번 기역,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24번 문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가 발달 단계의 문제고 나머지 두 문제는 이제 환경체계 문제가 나옵니다. 24번 문제는 문화에 대한 문제, 반드시 한 문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25번 문제는 집단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4번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인간의 생활 양식, 이것은 문화와 직결됩니다. 세대 간에 전승된다. 네, 세대 간에 쭉 전승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게 문화입니다. 지속적으로 변화해 갑니다. 전통 문화에서 현대 문화까지 변화해 내려오는 것이 문화입니다. 생득적이기보다는 사회 속에서 성장하고 학습을 통해서 습득되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는 학습성이 있습니다. 즉 후천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득적이다라고 하면 되게 선천성이다라는 말을 써요. 선천성이다. 이 문화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후천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의 행동에 대한 규제, 사회통제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나요? 수행합니다. 여러분, 이 문화는 개인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도 문화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행동을 규제하게 되죠. 그 문화가. 그 다음에 사회통제, 사회입니다. 사회, 회자로 바꿔야 되겠죠. 사회통제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나요? 수행합니다. 우리 사회 문화가 있어요. 우리 사회 문화는 사회를 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지문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5번에 있는 문화 변형이 있습니다. 문화 변형 별표. 왜냐? 문화 변형은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개념이 문화 변형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 이상의 이질적인 문화가 접촉한 결과 한쪽 또는 쌍방의 원래 문화 형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이다. 그래서 문화 변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장기간 이질적인 두 개의 문화가 접촉을 합니다. 접촉을 할 때 한쪽 또는 양쪽 원래 문화 형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문화 변형 현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5번 지문 맞습니다. 자, 답은 4번입니다. 24번 문제 해결했고요. 2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5번 문제 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역할 분화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집단이라는 말 있잖아요. 집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집단을 말하는 건데요. 그 소집단 중에서도 하나의 사례를 잡아 보겠습니다. 지지집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에 대비해서 상호 간의 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지집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지집단을 보면 역할 분화가 이루어지나요? 네. 쉽게 말하면 집단 구성원 간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화,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나가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회화에 실패한 사람들이 사회화를 위해서 만든 집단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회화 집단이란 게 있습니다. 사회화 집단은 사회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구성원들이 감정을 공유합니다. 규범과 목표를 수립하게 되죠. 네, 규범은 집단의 규칙을 말합니다. 그리고 감정, 스스로 서로의 감정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며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집단입니다. 마지막, 구성원들을 지지하고 자극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틀린 거 아닙니다. 긍정적 기능만을 수행한다. 긍정적 기능만을 수행한다. 틀렸습니다. 만자가 틀렸습니다. 왜요? 부정적일 수 있거든요. 갈등 현상이 나타나요. 집단에서는. 그래서 부정적 역동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부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힘이 강해질 수 있어요. 이러면 역기능적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기능이 수행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 기능만을 수행한다. 이런 것은 틀린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25번 문제까지 모두 12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전반부에 했던 문제하고 후반부에 했던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참 수월하다, 쉽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만점을 받았다라고 하는 후기도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쉽게 푸셨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이 정도로 쉽게 출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학자들의 이론의 내용을 좀 철저하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발달 단계의 주요 특징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을 학자들의 이론과 연결해서 공부를 잘 해주시면 고득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기출문제 풀이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